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면은 바로 뭐냐면은 부패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부패 청산화는 뭐냐면은 공공재정과 이 돈의 배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즉 국민들이 주인권을 행사하고 강화하는 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경제 이거 안 바뀌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통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 통합으로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한반도 통합의 출발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북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 통합의 역사적인 문명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통합이라는 건 뭡니까? 갈등의 원인을 해소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의 원인을 그러니까 알아야지만이 병을 낫게 해줘서 치료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이라는 것, 즉 분단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러니까 갈등이 그러니까 극대화되어 가지고 찢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갈등의 원인 해소해야 되고 이 갈등이라는 건 되게 뭡니까? 현재 혹은 과거의 가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입장 차이요.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분단은 우리가 냉전 체제의 결과물이잖아요. 냉전 체제는 뭡니까?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 예? 소위 자유민주주의 대 국가민주주의에 이 대립이 있었잖아요. 예? 국가 통제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소위 국가 사회주의, 이 소련으로 대표되는 적어도 이념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기초해가지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이 가치 충돌이었잖아요. 예? 자유 대 평등으로 그러니까는 대변되어지는 이 가치의 충돌이 냉전 체제의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잖아. 이념적인 뿌리잖아요. 저는 이걸 민주주의의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가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20세기엔 적어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좀 어떻게 이것이 변화됐습니까? 소위 신냉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됐죠. 소위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으로요. 이것의 원인은 뭡니까? 미국식 패권주의. 저는 이거는 뭐냐면 개인주의 시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국도 패권을 추구하잖아요. 예? 중국식 패권주의. 그래서 제가 중국은 뭐냐면은 21세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 이 강대국이 되려고 하고 앉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쓰잖아요. 국가주의 시장 시스템입니다. 중국도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고 앉았거든요. 국가주의 시장 시스템이죠. 예? 국가주의요. 개인주의 시장 시스템과 국가주의 시장 시스템이 서로 패권을 놓고 서로가 갈등을 벌이는 게 미중 갈등, 신냉전에 저거잖아요. 우리는 이 냉전과 신냉전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통합되려면요. 이 시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팽창의 논리입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공간적인 그러니까 끊임없는 확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권주의입니다. 시장 시스템은요. 그 결과 시장이 우리가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된 게 바로 글로벌화 세계화의 의미잖아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가 약화된 게 우연이 아닌 거죠. 왜? 이게 팽창주의, 패권주의의 논리거든요. 시장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그러니까 야만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요. 그 시장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될 때만이 그래도 자기의 그러니까는 이 순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반도의 통합은 바로 뭐냐? 이 패권주의를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민주주의, 즉 개인주의 시장 시스템과 국가주의 시장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하나의 대한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또 구현해야 할 때 한반도 통합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반도 통합은요. 우리가 지금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19 소위 말하는 코로나 재난을 처음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동물의 생존 서식지를 파괴해서 생긴 결과다. 그랬으면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그렇게 진단됐으면은 처방도 뭡니까? 처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즉 뭐냐면 생태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해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전통적인 방식이 바로 뭐예요?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이런 걸로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잖아요. 예? 여전히 뭐냐면은 21세기의 문제를 20세기의 해법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가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합을 만들어내려면요, 한반도의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러니까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개인주의 시장 시스템과 국가주의 시장 시스템의 이 충돌을,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점에서 남북을 통합시키는 프로젝트는요, 미중 갈등을 그러니까는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즉 뭐냐면 미중 갈등이 가장 우리가 인류 사회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하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예? 한반도는 그러한 문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북의 통합은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에서 끝이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번영에 그러니까는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과 G7 초청 이런 대한민국의 시간이 온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 통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저는 이걸 문명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 남북 통합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남북이 통합하려면요, 남북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국가들, 국제사회 협력 확보가 필요하죠. 이게 지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파트너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은 바로 국제사회 협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지금 확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문명사적인 변화. 남북이 통합되고 한반도가 통합되는 건요, 아까 하셨잖아요. 인류사회의 커다란 숙제가 풀어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제가 그래서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국뽕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용하는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 일본 경제 침략 때도 제가 그랬듯이요. 예? 물론 남북 통합이 관련국의 이해들과 충돌하지 않아요. 관련국이라는 것은 일본은 죄입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가해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저거를 주장할 저희 명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G7에 들어가 있는 것, D10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만들기 쉽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뭐냐면요. 충분 조건은 뭐냐? 당사국인 북한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냉전이 기본적으로 뭐였었습니까요? 북한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하고 이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의 차이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방법론의 갈등으로요. 차이로, 인식의 차이로요. 그럼 북한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이거를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힘들게 고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예? 남한의 자본주의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체제를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체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그걸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가치 면에서요. 적어도 이념적인 면에서. 예? 적어도 북한 체제가 지향했었던 소위 뭡니까요? 물론 그게 국가 통제 방식에 의한 거지만은 평등이라는 가치.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원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안의 통합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협력과 남북 간의 연결을 시키려면요. 예? 동시에 뭐냐면요. 동시에 그 대안의 통합 모델은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해하고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고차원 함수를 고차원 함수를 풀어야 되는 게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풀리게 되면요. 한반도는 세계 문명의 새로운 세계 문명의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러니까는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엄청난 과제를. 그 대신 뭐냐면 그걸 풀게 되면은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대단한 일을 하니까 어려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보니까요. 그럼 통합의 근본 원칙은 뭐냐? 분열과 갈등의 해법은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로는 해결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건 미래지향적인 가치.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의 갈등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로요. 미래 모든 가치는 다 공정성이 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공정성과 미래 만들기가 대한민국의 차기 그러니까는 정치 리더십의 핵심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21세기의 자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사실상 식민지 속에 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주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자주에 대한 갈증이요. 갈증이. 근데 21세기 시대의 자주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자주라는 것은 21세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속에서 다른 국가들한테 방해를 안 받는 게 자주입니다. 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요. 그런 자주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 절대적인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소위 20세기에 미국만이 누렸던 거죠. 21세기에는요. 어느 나라도 자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요. 협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즉 파트너가 되는 과정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 욕을 또한 반영시킬 수 있는 게 21세기의 자주인 겁니다. 자주의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20세기의 자주 개념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요구하는 미래 가치란 그럼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식 패권주의하고 중국식 패권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예? 즉 지금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으로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는 이행하는 데 속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멈춰져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미중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미래 가치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류 세계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 이거잖아요.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호혜주의, 즉 파트너적인 관계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가치는 내용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뿌리가 있다, DNA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이화세기 홍익인간 이념을 현대화시키는 거죠. 즉 상호 연대와 협력, 공동 번영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를 던졌다. K방역을 계기로 해서 모두의 자유. 네? 이게 바로 이화세기 홍익인간 이념의 이인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통합에서 그래서 이화세기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 흡수 통일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은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흡수통일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북한은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 경제가 남한하고 체제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면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요.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그것이 다 생태계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었어요. 우리 경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못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활력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이 경제 생태계가 북한이 그러니까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산업체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경제가 디지털화 된다거나 경제가 플랫폼화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예?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의 원래 원리는 뭐냐면요. 원래 원리는 뭐냐면은 서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즉 연대를 하면서 협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 공유하고 자율적인 이익 공유하고 협력이라면은 이런 가치라면은 북한 체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북한 체제가 지향했던 가치가 바로 뭐예요? 평등인데, 예? 그걸 국가 통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강제로 그러니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인 협력에 의해서 만약에 평등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 체제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를 저는 이게 대한민국식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고 있는 건요 플랫폼 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정체되어 있어요. 혁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혁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 이런 구조죠. 그래서 부가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예? 그리고 일자리는 못 만드는 일자리는 별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방식이죠. 고용은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고요. 그렇죠? 이런 많은 부작용을 지금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프로토콜 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죠. 블록체인형 플랫폼 혹은 코인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플랫폼 경제의 문제를 그러니까 넘어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유튜브는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형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플랫폼은 뭐가 그거냐면은 거기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거래를 다 이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으로 그러니까 거래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인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 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는 구글이 다 먹고 앉아 있는데 대부분을 먹고 앉아 있는데 예? 이걸 조금 더 분산시키자 이거죠. 이익을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 혹은 프로토콜 경제 혹은 코인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형 페이스북으로 만든다면요. 거기다가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소위 페이스북이 발행한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커다랗게 이익 배분이 안 됩니다. 이익이 그걸 이 배분해봤자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페이스북에 그러니까는 전체 수익을 거기에 그러니까는 기여한 사람으로 다 참여하는 사람으로 다 나누게 되니까는 몇십 달러, 몇백 달러뿐이 안 돼요. 1년에요. 예? 그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블록체인형 플랫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요.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형 플랫폼의 핵심이에요. 블록체인형 플랫폼은 그러니까 이 공유와 분산이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는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증대하고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은 일부 사람들이 만든 플랫폼에 다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자동차나 집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 이익을 좀 배분받는데 너무 그게 그렇게 좋은 어떤 높은 소득이 아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만이 그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 배분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생태계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을 해가지고 산업 체계를 우리가 바꾼다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산업 체계에서 형성된 새로운 그 이 비즈니스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산업계요. 이 산업계는 자연히 뭐냐면은 민주정부의 지지 세력이 됩니다.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즉 산업계를 정치적인 우군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민주정부는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민주정부가 장기 집권을 해야지만이 북한하고 그러니까는 이 교류하고 북한과의 협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정권을 뺏기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성공단 이 파괴되고 그러듯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잖아요. 민주정부가 저는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장기 집권을 하려면 산업계를 정치적인 우군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민주정부에서 새로운 산업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 체계는 뭡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에 기반한 산업들인 거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독점을 넘어서 가지고 플랫폼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익을 더 훨씬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식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경제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일자리, 기본데이터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